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기초인문서 거기 348페이지죠. 예. 자, 우리가 계속 요번 달 코스에 외워줄 게 뭐예요? 요거예요. 자, 지난주에 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오늘 올해 요번 달 코스는 알고 가야 돼요. 물건의 특질 요거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니까 다 외워졌을 거예요. 물건의 특질은 뭐가 있어요? 절대성하고 배타성. 절대성은 뭐가 있어요? 우선적 결핵과 물건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은 몇 종류예요? 세 종류,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반환은 항상 기억해 둘 게 뭐가 있어요? 요거죠. 점유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가르쳐주면 저당권하고 뭐예요? 지역권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배타적 점유의 x예요. 점유의 x다. 점유의 x를 뭐라고 그래요? 또 다 까먹었네요. 이게 바로 준점입니다. 저 준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노라는 뜻이에요. 노. 그러면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준점이는 점유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이게 뭐예요? 준점이죠. 그럼 봐봐요. 저당권, 지역권은 점유의 x니까 점유. 반환은 점유 5죠. 그러면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죠. 물권적 청구권이 몇 문제 나왔어요? 두 문제가 나왔어요. 두 문제. 그럼 봐봐요. 지역권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지역권에 있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X.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자체는 매년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올해 이제 5점이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반환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가 필수다.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은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특히 이제 저당권과 관련돼서는 취득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점유 X니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건의 특질 두 개, 절대성과 뭐예요? 배타성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물건의 종류죠. 물건의 종류. 물건의 종류는 몇 종류? 8종류. 이렇게. 그러면 크게 이제 뭐예요? 점유권, 본권. 본권은 다시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저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물건의 종류 몇 종류? 8종류. 요 두 개만 알더라도 물권법 총칙. 요거는 물권법 총칙. 이거는 물권법 강론에서 한 30%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요거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되고 이번 달 코스 넘어가기 전에 자, 세 번째는 이제 등기부죠. 등기부에 대해서는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크게 두 종류. 토지하고 뭐요? 건물 이렇게 나눠지죠. 건물은 또다시 뭐예요? 일반 건물하고 집합 건물. 토지는 몇 부분? 세 부분. 일반 건물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이렇게 네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죠.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각구, 얼구 전체 몇 부분?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등기부는 크게 두가 토지하고 건물 매도나 되어 있다. 이거 하나 복잡한 문제 뭐가 나와요? 그렇죠. 법정지상권. 이렇게 자꾸 자, 11월 달, 12월 달에는 욕심내지 말고 루틴을 마련해요. 루틴. 이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바로 뭐예요? 바로 목차예요. 목차니까 목차를 자꾸 외워요. 목차를 외우면 그 법의 한 30%가 끝나요. 그리고 목차를 외웠으면 뭐가 정리돼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용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용어 관련돼서 몇 개 점검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동산. 부동산이 뭐예요? 자꾸 토지와 건물 그러지 말고 부동산의 정확한 개념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걸 뭐라고 그래? 부동산. 자, 동산의 개념은 뭘까요? 토지와 그 정착물 이해의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동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이라는 게 뭐예요? 법이 주는 인격 이렇게 해서 법인이 법인이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인은 무슨 인이 있다? 바로 자연인하고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죠.
자, 그러면 인에 따라서 그러면 주체라는 거죠. 우리 법에서 인하면 자연인, 법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떤 학원에 가니까 공법 반대말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민법 맞아요? 아니죠. 저 공법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법이죠, 사법. 자, 민법은 대표적인 뭐예요? 이거는 사법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이제 공법의 반대말은 사법이지 민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어제 지난주에 말이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주체에 따라서 국가면 공법이고 주체가 사인이면 뭐가 돼요? 사법이 되죠. 그래서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 공사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번 달 것에 또 하나 기억해 둘 거. 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가 뭐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이에요. 서울특별시를 두 자로 불러 서울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는 뭐예요? 법인. 그러면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두 자로 건쳐봐라. 그러니까 서울 그게 아니라 뭐예요? 법인. 법인 중에서도 공법인, 사법인. 공법인. 이렇게 돼요. 자, 농협협동조합은 뭘까요? 농협협동조합도 두 자로 건친 법인이죠. 법인 중에서도 뭐예요? 저거는 사법인이 돼, 사법인. 그러면 농협협동조합 자체도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힌트 하나 가르쳐 줄게요. 올해 이제 출제된 지문이죠.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에요. 법인이 아닙니다. 그럼 민법상 조합 자체는 등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 그럼 민법상 조합은 뭘로 등기되느냐? 이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내는 무슨 인이 있다?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꾸 용어 특히 용어하고 목차 요걸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두시고 이 목차하고 용어가 숙지되면 폭발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자꾸 내공을 쌓아두는 게 바로 목차하고 뭐예요? 용어 요걸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대해서는 뭐예요? 자, 뭐라고 써놨죠? 등기 분류. 요 등기 분류만 해오면 등기법 50%가 끝나요. 50%. 등기 분류는 몇 개로 분류돼요? 6개. 첫 번째. 뭐라고 써놨죠? 대상. 대상 그러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 우리나라는 그러면 토지는 뭘로 써? 또 까먹었네. 필지. 필지. 건물은 세 가지 요건. 정착성, 애기 분단성, 영도성.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기능이죠.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져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는 시직이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잡아봐요. 그러면 추정력에서 추가 뭐예요? 요게 이제 발음 좀 안 좋죠. 추측이야. 자, 표지문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의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어디에서 인정돼요? 권리의 등기에서.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제 끌어내 봅시다. 우리 아직 이제 토지대장 권리의 사실이 사실 토지대장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X 이렇게 하는 거. 그럼 토지대장은 어디에서 파트에서 배워요? 지적 파트에서 배우죠.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추정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요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요번 달 정확하게 숙지해두고 자, 세 번째는 내용에 따른 분류예요.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무슨 등기가 있어요? 기입등기. 기입등기는 새롭다.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주는 게 무슨 등기죠? 기입등기죠. 요거는 뭐에 따른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자, 그러면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그린다. 자, 등기문은 요게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각구, 요거는 얼구.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요걸 최초로 개설하는 게 뭐예요? 설정. 그럼 결론적으로 보전 설정 이전은 무슨 등기다? 기입 등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적어보죠. 자, 변경 등기는 뭐예요? 변경 등기는 일부의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자,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죠. 전부 멸실. A가 집이 있다. 자,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탔다. 변경 등기. 그래서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져요. 그러면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의 차이점 뭘까요? 요거는 권리적 측면, 요거는
사실적 정면. 자, 사실적 정면은 표제부죠.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해요. 1개월.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 1개월이죠. 자, 멸실 등기는 즉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자, 사실적 정면이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성락서. 성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멸실 등기. 그쵸? 성락서가 첨부하지 않으니까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감으로 전결돼요.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은 뭐예요? 사실적 측면.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게.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게 있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범위가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부적법 말소는 뭐예요? 언제나. 말소 회복 등기도 권리적 측면이죠. 이 권리라는 것은 항상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써놨죠? 이해관계인.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 그러면 여기 이제 멸실 등기고. 멸실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면 이해관계인에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락서가 필요해. 단정 말소 회복 등기 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반드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어때? X. 일단 성락서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그러면 성락서가 이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성락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일까요? 나중에 배워요. 몇 개월? 3개월이 됩니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몇 개월? 3개월. 주민등록등본도 3개월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입 등기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 회복 등기 공통점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네 번째.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무슨 등기랑 나눠져요?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주등기는 원칙이에요. 원칙. 부기등기는 예외.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기등기가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비가 오고요.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눠진다. 자, 다섯 번째. 뭐예요? 효력. 효력에 따른 분류는 물권적 효력이죠. 물권적 효력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전국등기, 예비등기. 전국등기의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본등기죠. 예비등기는 뭐예요? 가등기.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돼요. 여기에 또 별표가 5개라고 그랬죠. 자, 여섯 번째. 자, 개시죠. 개시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등기관은 직권이죠. 법원에 뭐예요? 명령. 명령 등기는 뭘로 잘라져요? 이의신청으로. 그러니까 등기 분류 요 6개만 외워놓으면 등기법 3, 40%가 끝나요. 그래서 강론 파트에는 또 배우게 돼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종국등기와 가등기 또 배워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에 명령.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많은 나머지는 기동량을 해두시고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 등기부의 양식, 등기의 분류 요 6개 꼭 우리가 숙제해둬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죠? 348페이지 제3절 뭐라고 써놨죠? 등기의 제4절이죠. 등기의 무슨 요건? 유효요건. 자, 등기 요건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봐봐요. 자, 등기 요건 이렇게 나왔네요. 자, 등기 요건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해서 알아서 형식이라고 나눠져요. 그래서 형식적 유효요건. 자, 요 실질적 요건이 뭐냐? 실체적 요건이다. 이런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크게 등기 요건은 두 개로 형식적 요건과 뭐요? 실체적 요건. 그럼 법학에서 형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형식 그러면 이거는 항상 어떠한 측면이냐?
뭐라고 전하죠? 절차라는 측면이야. 절차. 자, 실질은 뭐냐? 실질적 요건, 실체적 요건은 요거는 내용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실질은 어떠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와 유학에서는 다시 읽어봐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에 뭘 가져와야죠? 뭐라고 했어요? 합치를 가져와. 그래야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앞으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민법을 뭐라고 그래요? 민법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바로 무슨 법? 실체법.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 민법하고 등기법의 관계는 뭘까요? 민법은 실체법, 등기는 절차법이 돼. 그러면 실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용을 해석하는 게 민법이죠. 내용이라는 것은 목적이야, 목적. 그러면 우리가 민법 교수님한테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일반적 성립 요건이 뭐냐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반드시 갖춰야 될 것. 읽어봐요. 당,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의.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인데요. 요 목적이 바로 뭡니까?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립 요건 그러면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럼 법률행위에서 당, 목, 의. 빨리 외워두는 게 좋고요. 당이 뭐예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그러면 여기 이제 성립 요건을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당사자는 뭐예요? 자,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없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의사 능력이 없다. 무효. 행위 능력이 없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돼.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읽어봐요. 자, 법정 취소 사유 몇 개? 4개. 그래서 이거 뭐라고 외웠죠? 그 다음에 제착, 사강. 빨리 해서. 그러면 제가 뭐예요? 제한 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 법정 취소 사유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나머지는 취소 사유가 없어요. 법정 취소 사유는 법률에 4개를 딱 규정해 놔서 그래서 약정 취소 사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뭐예요? 그때는 절대적 취소. 이거는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가 돼요. 그럼 목적은 읽어봐요. 우리가 이렇게 오라고 그럴 거예요. 학가, 적사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야?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어사 표시가 뭐 해야 돼? 일치. 그 다음에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래? 비정상적 어사표시라고 그래. 비정상적 어사표시는 민법에서 4개를 규정해놨죠. 그래서 107조. 107조가 뭐예요? 비진이 어사표시. 108조는 통정회의 표시. 109조는 착오가 되죠. 110조는 뭐예요? 사기, 강박. 그래서 요 109조와 110조는 뭐 읽어봐요. 착오, 사기, 강박. 무슨 취소사유? 법정 취소사유. 그러니까 이런 틀들은 빨리빨리 외워둬서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빨리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 그러면 당, 목, 의. 목적은 뭐예요? 읽어봐요. 학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읽어봐요. 학가, 적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요건은 형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절차라니까. 그 다음에 실체는 뭐라고요? 내용.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뭘 가져와야 돼? 합치. 자, 그러면 합치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여기 이제 뭐가 돼요? 각하라는 게 뭘까요? 이게 거부야, 거부. 자, 각하라는 것은 거부 처분을 우리가 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각하사유가 11개를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개 반드시 외우고 가야 돼요. 자, 29조죠. 각하사유가 등기법 29조에다 딱 규정했어요. 그래서 1호가 뭐냐?
자,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나눠놓을 때 1호부터 2호까지 한 세트예요. 그리고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그럼 두 세트로 구분이 돼야죠. 그러면 선생님, 왜 1호하고 2호를 두 가지로 나눠놓습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무효가 두 개가 있죠. 무슨 무효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 자, 우리 민법은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근데 우리 등기법은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메터 1호, 2호. 1호가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무슨 무효냐? 절대적 무효. 그래서 당연 무효가 돼요. 자,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요거는 직권 말소가 돼요. 직권 말소자는 기분이 덜었거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해보자. 그래서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예요?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 그래서 요 두 개는 요번 달 코스에 넣고 가야 돼. 1호는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우리 이제 배웠으니까 써먹어보자. 자, 점유권.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유권을 등기하면 몇 호로 가까느냐?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자, 그러면 여기 우리 배웠던 거 이제 써먹으면 되겠죠. 자, 주유소 켜놓기를 등기를 신청해요. 그러면 주유소 켜놓기는 등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몇 호로 가까이? 2호. 2호가 뭔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무슨 무효? 당연 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틀을 마련해 놔야 되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쭉 가보죠. 그러면 절차에 입회되고 내용에 합치된다. 그다음에 자, 그러면 절차에 합치되고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원래는 뭐 해야 돼요? 각하해야죠. 각하하지 않은 A 조건들이 있어. 그래서 판례가 완화를 해주고 있어요. 판례가 완화해주는 거. 그래서 실체 유효권에 완화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완화는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나와요. 첫 번째. 자,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는 자, 모두 생략 등기를 배우게 되고요. 세 번째. 자, 언익행위를 배우게 되고. 네 번째는 이렇게 배우는구나. 뭐예요? 무효등기, 유효. 이렇게 배워요. 자, 우리 이제 민법에서 이제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임의 규정과 뭐가 있어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다시 뭘로 나눠질까요? 단서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 나눠져. 그러면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뭐에 완화해주고 있어요. 판례가 단서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유효.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걸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 완화와 관련돼서 매년 우리가 이제 사례든 어떻든 출제가 되고요. 여기에서 매년 우리 등기법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는 게 있어요. 몇 호일까요? 바로 요거예요. 2호.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래서 여기에 별표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부동산 등기법은 2호예요. 주로 출제되는 게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요 348페이지와 349페이지는 여기에 딱 이렇게 체계가 돼야 돼. 루틴이. 그러면 등기 유효권은 형식적 유효권과 뭐가 있다? 실체적 유효권. 그러면 형식은 뭐라고요? 절차, 실질은 내용. 원래는 합치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합치를 가져와야 등기는 뭐하죠? 유효하다. 근데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무슨 사유가 되죠? 각하라는 것은 거부. 자,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는 몇 가지?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자, 1호와 2호는 바로 절대적 무효가 돼. 요 3호부터 11호는 무슨 무효가 할까요? 상대적 무효가 돼. 1호는 무슨 위반? 간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자, 그러면 원래는 그러면 합치되지 않고 합치되면 합치되고 합치되지 않으면 각하해야 되나? 우리 판례는 뭐 해주고 있다? 완화해주고 있다. 그래서 번째 이제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유효.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가서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자, 348페이지 1번에 봐봐요. 여기 이제 뭘로 돼 있죠? 네모 1번으로 돼 있죠. 0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형식적 여건은 형식은 뭐라고요? 절차. 그래서 절차. 등기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그게 방주를 한번 봐봐요. 방주 1번에.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 각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거부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9조에는 몇 가지? 11가지를 두고 있으며 이는 제3장 등기 절차 총론에서 다루게 될 거다. 그렇지만은 여기 이번 요 코스에서 1호하고 2호는 반드시 확인해 놓고 와야 돼. 1호가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이 두 개는 당연무효, 직권 말소 뭐의 대상? 이 신청의 대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올수록 좋아요. 이 두 개는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무슨 무효? 당연무효, 직권 말소 이 신청의 대상.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 네모 2번으로 가보죠. 그러면 네모 2번. 그러면 네모 2번에서 공이라고 우리가 써놨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 실체라는 것은 줄쳐놓고 뭐예요?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 자, 내용에 그러면 내용이 일치해야죠. 그래서 실체적 여건. 그러면 자, 348페이지에서 이제 루틴이 마련됐어요. 그럼 형식은 절차고 실제로 뭐예요? 내용. 여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합치. 합치 가져오죠. 합치. 원래는 합치를 해야 되는데 합치를 가져오더라도 우리 판례가 완화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349페이지 3번을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적 여건의 완화. 완화 뭐예요? 가로 열고. 판례. 이렇게 써놨죠. 판례에서 인정되는 것들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한번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는 작년에 민법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됐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항상 사례 아니면 지문으로 늘 출제되는 애들이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읽어봐요. 어디가 빠졌어요? 중간이 빠진 거죠. 그리고 중간 생략 등기. 일단 개념 한번 잡고 갑시다. 일단은. 자, 이거 B한테 팔고 B가 C한테 팔았어요. 원래는 어디로 등기돼야 돼요? A에서 B로 등기되고 B에서 C로 등기돼야죠. 근데 자, C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러면 C가 뭐예요? 최종 양수인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최종 양도인이 돼. 그러면 최종 양수인이 누구한테? 최종 양도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야. 자, 근데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거기 옆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자,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으면 항상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하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 자, 등기가 이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볼 것도 없어. 그러면 등기가 이미 끝나면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단, 가로 열고. 자, 걸렸다 그러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미 등기가 끝난 경우인지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우리가 나눠봐야 돼요. 자, 기초입문서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349페이지. 349페이지. 자, 등기가 이미 끝났다. 등기는 뭐하다? 유효. 그러면 등기를 청구한 경우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나눠봐요. 원칙. 원칙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가 될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A적으로 A라는 말을 써놔요. 그러면 A적으로 사법상 합의라고 써놔요. 이거는 사법상 합의가 있다. 그러면 사법상 합의가 있다면 이 합의 자체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어요. 그러면 이 사법상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법상 합의.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법상 합의도 두 개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자, C한테 팔았다. 그러면 A가 B한테 팔았다. 그 다음에 C한테 팔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있다. 그러면 A에서 B로서 합의가 있고 B에서 C에서 합의가 있어서요. 합의가 있다면 이때는 C는 뭐예요? A로부터 직접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이거는 무슨 청구다? 직접 청구가 돼. 근데 만약에 합의가 있는데 합의가 단절이 됐어요. 그럴 때는 C는 A 보고 직접 청구할 수가 없어. 누구 걸 행사하죠? B 걸. 그래서는 읽어봐요. 대의 청구라는 거야. 그래서 대의 청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법상 합의. 그러면 사법상 합의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합의를. 여기에 이제 무슨 관계라고 그래? 실체 관계. 실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내용이라는 거야. 내용이 합치되면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법상 합의를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이걸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있어요. 근데 단이에요. 근데 단 토지거래가고요. 자, 토지거래허가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 토지거래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인정한다면 투기를 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이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슨 무효가 돼요? 이거는 절대적 무효가 돼.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우리 판례는 그러면 절대적 무효로서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효력 규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효력 규정. 그래서 효력 규정. 저희가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를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잡아놔요. 그러면 이제 중간생략 등기. 요걸 이제 저희가 숙지하면 중간생략 등기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문제가 떴다. 그러면 이제 봐봐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읽어봐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그럼 지문을 읽을 때 이 사유가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인지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됐다. 읽어봐요. 이요. 등기를 청구한다. 원칙 무효. A적으로 읽어봐요. 사법상 합의. 무슨 규정? 단속 규정으로서 그때는 자 단속 규정으로서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등기 처리 방법이 달라져요. 합의가 있다. 무슨 청구? 직접 청구. 합의가 있으고 단절이 되면 이때는 무슨 청구?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가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 이번 달 것에 그러면 요 정도는 잡아줘야 돼. 자, 중간생략 등기가 나왔다. 두 가지 측면만 일단 나눠놔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요걸 두 개를 구분해야 돼. 근데 우리 민법 교수님들은 자꾸 요거만 강의해요. 요 부분만 등기를 강의하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이 어때요? 자꾸 논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한 경우를 나눠보는 게 아니라 일단 중간생략 등기는 두 가지를 꼭 스타트 선상에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냐 또 하나는 등기를 청구한 경우냐 이걸 나눠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빨리 암기하면 암기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렇게 빨리 올수록 자 등기가 이미 끝났다. 등기는 뭐하다? 이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원칙 무효. A적으로 사법상 합의. 사법상 합의까지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럼 결론적으로 합의가 전부 있다.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단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합의가 있든 없든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자, 그러면 거기 내용을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지 봐봐요. 자, 중간생략 등기. 이제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는 갑을 병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 기록에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간생략 등기 개념이네요. 자, 중간생략 등기 유효성 이렇게 나왔네. 판례는 관계 당사자의 전원의 합의 또는 중간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한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바 자세한 내용은
기본세에 다루게 될 거다. 기본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이제 기본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다시요.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걸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럼 3번을 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관계 당사자의 전원인 합의가 있으면 최종 매수인이 최종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직접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을 대의하여 대의 행사하여 중간자의 명의로 등기한 후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합의가 있으면 무슨 청구? 직접 청구. 합의가 단절되면 대의 청구. 지금 여기서도 요거만 다뤄지고 있죠. 등기를 청구한 경우만 달아지고 있죠. 근데 우리 중간 생략 등기는 여기까지 하나를 더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등기가 이미 끝난 경우. 이때는 뭐예요?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부터 주입을 해요. 중간 생략 등기는 두 가지를 보자. 등기가 이미 된 경우와 읽어봐요. 등기를 청구한 경우. 이거 두 개를 나눠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요 정도만 이번 달 코스에 잡아놓고 여기 봐봐요.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모두 생략 등기는 뭘까요? 모두 생략 등기는 앞에가 모두 생략된 게 모두 생략된 게야. 중간 생략된 게는 중간이 생략된 거. 모두 생략된 게는 모두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모두 생략된 게가 뭡니까?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보죠. 자, 이거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하면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얘가 보전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무슨 부동산이에요? 미등기. 그럼 미등기 부동산인 채 미등기 전매를 했다라는 거야. 그럼 A가 B한테 팔았어요. 아직 등기가 안 된 채로 팔았다라는 거예요. B가 C한테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사람이 무슨 등기를 해버렸냐?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버렸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 이미 등기가 끝나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봐봐요. 모두 끝나서 한 거다. 먼저, 그러니까 앞에가 모두 생략이 됐잖아. 그러니까 읽어봐요. 모두 생략 등기야.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를 미등기 부동산을 전전매매해서 읽어봐요. 최종 양수인이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무슨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우리 모두 생략 등기도 우리 판례는 무슨 규정으로 보고 있느냐? 읽어봐요. 단속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등기가 돼버리면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 생략 등기 그러면 앞에 뭐예요? 속된 말로 대가리에 뭐가 붙을까요? 이게 항상부터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은 전전매매에서 최종 양수인이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무슨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라는 거. 자, 여기 기본서는 지금 요 기초인 문서에는 아직 모두 생략 등기가 안 나오지만 기본서에는 이제 모두 생략 등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한번 보죠, 이제. 자, 모두 생략 등기도 이제 기동량을 해 두시고, 자, 여기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봐봐요. 자, A가 아버지, B가 아들이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야 될까요? 정여를 줘야죠. 그래서 정여. 정여하는 것은 살아생전 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이제 저기 좌측에 여백 속에다 한번 써봐요. 정여가 뭐예요? 정여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이죠. 계약이고, 이거는 사망 전이에요. 사망 후에요. 사망 전. 그렇죠. 자,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망 후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상속이야. 자, 정여와 상속의 관계는 계약이냐 아니냐? 그러면 정여는 계약이 아니고 사망 전에 주는 거 뭐예요? 정여. 상속은 계약은 아니죠. 사망 후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상속이야. 유정이 뭘까요? 자, 유정 써놔봐요. 유언으로 무상.
자,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정이야. 개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번 달고서에. 그러면 요 유자 동그라미 쳐요. 그래서 요 정자 동그라미 쳐요. 읽어봐요. 유정. 유정이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사인정의는 뭐냐? 사인정의도 이제 올해 출제가 됐죠. 요 사자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인자는 원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사인정의란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하는 것. 이게 사인정의가 돼. 요 정지조건부가 인이거든. 인. 그래서 읽어봐요. 사인정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네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주라고요. 자면 정의와 상속은 뭐예요? 정의는 계약이다. 사망 전에. 상속은 계약이 아니죠. 언제? 사망 후. 유정이라는 것은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지난번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제포 요거였죠. 그러면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래서 유제포 이렇게. 그럼 단독행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항상 자기가 시험에 단독행위가 나오면 자기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읽어봐요. 유제포 지난주에 우리 했고요.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봐봐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읽어봐요. 해제는 어디에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취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취소는 상대방이 있죠. 그리고 또 외워요. 뭐라고요? 해제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발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행위와 관련돼서는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 세 개는 빨리 외울수록 좋아요. 제포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개념 잡았습니다. 정요 계약이죠. 계약으로서 상대방 있느니 없느니 아니죠. 요거는 계약이라니까. 계약 단독행위가 아니죠. 상속 계약이 아니죠. 사망 후 유정이라는 것은 이혼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사인정의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하는 행위. 무슨 정의다? 사인정의. 자, 그러면 이제 끌어와야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망 후에 해야 돼? 사망 전에 해야 돼? 사망 전에.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등기법에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원인이야. 근데 아버지가 정여세가 많이 나가려니까 뭐예요? 읽어봐요. 매매를 하자. 매매가 뭐예요? 등기 원인이거든. 그럼 봐봐. 실제는 등기 원인이 뭐예요? 정여 알고 봤더니 매매죠. 그래서 읽어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야. 그러면 자, 매매 뒤에 정여를 감췄어 안 감췄어? 감췄어. 이게 무슨 행위? 은닉행위가 돼. 그러면 2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찾았어요? 예, 거기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행위가 되죠? 은닉행위가 돼. 은닉행위. 자, 우리 은닉행위. 그러면 어차피 여기 읽어봐요. 요 집은 누구한테 가요? 어차피 아들. 그럼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가 걸렸다. 그러면 뭐만 추징하면 돼요? 세금만 추징하면 되죠. 그게 무슨 세? 증여세만 추징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은닉행위는 단속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이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그러면 정의를 매매 뒤에 감췄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은닉행위, 즉 단속규정으로 배워. 그러면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죠. 등기는 요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실체관계. 그러면 실체관계와 부합한 등기는 무효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와 다른 등기니. 그럼 저희가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일 거예요. 갑이 을에게 실제로는 정의하면서도 등기 신청서에 매매라고 신청하여 등기가 된 경우, 거기가 봐봐요. 뭐라고요? 은닉행위죠. 등기 원인은 다르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함으로 그 등기는 읽어봐요.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면 단서 규정, 효력 규정, 단서 규정이 되는 거야. 자, 또 하나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사실 다 배운 거예요. 등기부하고 등기의 종류를 배웠으면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이거 집이 있어요. 무슨 집이에요? 흰집. 그렇죠. 흰집이에요. 자, 흰집이에요. 그런데 전부 불탔어요. 무슨 등기하죠? 멸실 등기하죠. 근데 불탄 자리에다가 똑같이 파란 집을 줬어요. 그러면 흰집하고 파란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집 표제부를 자, 파란 집 표제부를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랬더니 이용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 3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게 나왔어. 유용. 자, 무효등기 유용은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우리가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뭘 배웠어요? 자, 사실의 등기 배웠죠. 사실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권리의 등기는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권리의 등기는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누가 없어야 돼요? 제3자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있다면 권리의 등기도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제3자가 있으면 이용할 수 없어요? 제3자가 피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골칫덩어리는 제3자가 골칫덩어리야. 제3자. 민법 총칙에서도 제3자가 골칫덩어리죠. 갑자기 당사자만 생각하다 제3자가 톡 들어와. 그게 누굴까요? 이거 봐요. 여기 대리잖아. 대리. 당사자만 생각하다가 대리가 딱 들어오니까 대리가 이제 머리가 한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머리가 막 꼬이기 시작해요 또. 그래서 우리 제3자가 골칫덩어리야. 이 제3자를 어떻게 처리해 줄 건지. 그럼 제3자를 무슨 관계인으로 표현이 될까요? 이해관계인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의 등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에서만? 권리의 등기에서.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잡으니까 자, 읽어봐요. 무슨 생략 등기? 정관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세 번째, 언익행위. 이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이죠. 네 번째는 무효등기 유형. 이렇게 되네요. 무효등기 유형. 그래서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를 한번 써먹어 보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배워요? 자, 한번 봐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야. 그렇죠.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무효가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번 고참은 영원한 고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봐봐요. 옛날에 이제 고참이 있었는데 고참이 뭐예요? 우연치 않게 사우나에서 봤어. 사우나에서. 그러니까 나이도 되게 어려요. 고참입니다. 제가 군대를 늦게 갔어요. 26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0살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몇 살 차이 나타나요? 6살, 5살, 6살 차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사우나에서 우연히 제대하고 봤어요. 만났어요. 제가 눈치가 빠르니까 어때? 제 고참이거나 아는 체에 모른 체에 모른 체 했어요. 괜히 또 뭐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구명장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른 체 하는 게 뭐 장땡이다. 그래서 뭐예요? 모른 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또 그래. 그러니까 한 번 고참이 영원한 고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골칫덩어리가 군대에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리복 선재라는 애나 있죠. 무슨 걔도 밑에 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병일 때 뭐 밑에 누가 왔어요? 친구가 왔어. 빌어먹을 그거. 이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지금 군대에서는 모르는 사람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친구가. 그러니까 밑에 이등병으로 왔으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왔어요. 지금 여기 이등병이 제대하고 어디가 있느냐? 바로 롯데마트 뭐에 지점장으로 가 있어요. 저기 서울역에. 그래서 간혹가다 통화하면 웃겨요. 웃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한 번 무효는 뭐예요? 영원한 무효. 그래서 민법에서는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배워. 무효행위의 재생. 봐봐요. 한 번 무효는 무효죠. 근데 무효 등기를 한번 써먹어 보자. 그게 유형이라고 그래. 등기법에서는. 근데 민법에서는 봐봐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 무효를 한번 써먹어 보자 나오는 게 재생이야. 그럼 영어는 이제 기동량만 해봐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이제 배우게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뭘 배울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행의 전환이라고 배워. 또 하나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무행의 취인. 그래서 민법에서는 세 가지 조문이 나와요. 이거는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이거는 민법 138조 일부 무행의 전환. 이거는 뭐예요? 139조 무행의 취인이라고 이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하는 게 원칙이야. 그러면 당사자가 새로운 법률 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의혹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읽어봐요. 일부 무효의 법리. 자,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무행의 전환. 요거는 28회 때 출제됐고요. 무행의 주인은 뭐예요? 29회 때 출제가 됐어요. 29회는 언제죠? 올해네요, 올해. 그렇죠? 29회 올해네요. 자, 그럼 무행의 주인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그럼 무행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무행의 주인은 그때로부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법률행위 한 시점이 아니라. 그래서 무행의 주인이 이렇게 2.5점짜리가 줄여. 아까 한 번 무효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무효. 그러면 우리 봐볼까? 다 똑같은 원리로 배우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읽어봐요. 무효 등기의 재생. 무효 등기, 무효행위의 재생으로서 읽어봐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읽어봐요.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주인. 역시 올해 무효행위 재생과 관련돼서 30회 때 또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등기법은 읽어봐요. 무효등기 유형. 무효등기 유형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 불인정. 읽어봐요. 권리의 등기 인정.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애야 돼? 제3자.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그러면 요 전체적으로 보면 요 등기 요건은 그러면 몇 점짜리냐?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그래서 민법에도 하나, 등기법에서도 하나 늘 출제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등기 요건 안에 쏙 들어가니까 요게 바로 뭐 이와 관련돼서 읽어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게 이제 우리 등기법에서 하이라이트고, 우리 판례는 완화해지고 있는 게 있다. 읽어봐요. 중간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언익행위, 무효 등기 유형. 이걸 머릿속에 루틴을 빨리 숙지를 하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지우면 지우는 대로 딱 끝나면. 요거는 이제 오늘 첫 시간에는 요거 길을 외워두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지우는 순간 깔끔하게 또 까먹어요. 또 깔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번을 반복해야 돼요. 25번은 이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 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요거는 절차, 요거는 내용, 합치를 가져야 돼. 합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뭐 한다? 각하는 뭐요? 거부.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는 각하 사유를 11개를 열거하고 있어.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판례는 완화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중간 생략 등기, 두 번째 모두 생략 등기, 세 번째 언익행위, 즉 실제와 다른 등기 아닌, 네 번째는 뭐예요? 무효 등기 유형. 무효 등기는 사실의 등기는 불인정, 권리의 등기는 인정. 권리의 등기는 누가 없어야 돼? 제3자. 우리 민법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무효 등기 유형이라고 배우지만 민법은 무효행위의 재생. 재생은 세 가지가 있어. 뭐요? 일부 무효의 법리. 또 하나는 무효행위의 전환.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주인.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럼 무효행위의 주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효 등기 유형도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사례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뻔해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요렇게 루틴을 마련해 놓으라고. 루틴을. 그러면 오늘 나머지 못 외우겠다면 요 정도는 외우고 가야 돼요. 자, 형식은 뭐라고요? 절차, 실질은 내용, 합치.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가 2개가 있어. 메터 1호, 2호. 1호는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절대적 무효고, 자,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등기 아닌 말소를 시켜버려.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직권 말소자는 기분이 더러워요, 좋아요? 더럽죠. 그러니까 무슨 신청? 이의신청. 그래서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 무효, 언제나 직권 말소, 언제나 뭐에 대해서?
이 신청의 대상. 지금 요거 지금 우리 기초입문서에서는 349페이지하고 349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나오지만 우리 등기법 기본서를 보게 되면 약 30페이지, 약 15페이지 분량에서 30페이지 분량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도 약 뭐예요? 30페이지 분량이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등기유효권은. 그럼 등기유효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빨리 길을 외우더라고. 길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어 정리 몇 개 했었죠.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상속, 증여, 세평인 차이는 사망 후, 요거는 사망 전. 요거는 계약이죠. 계약이 아니고 요거는 계약이고. 그 다음에 유증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개. 유, 제, 포, 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인정여. 사인정여라는 것은 요걸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정의하는 것. 이게 무슨 정여? 사인정여. 그래서 요 네 가지 개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우리 첫 시간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